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빅이슈 11월 26일 지금 점심 전인데요. 일단은 방송을 먼저 올려놓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좀 편해서 시간 날 때 바로 방송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일단은 올리패스하고 셀리버리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7% 이상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유 뭐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KMW, RFICC 오늘 뭐 다 증권사 관련돼 가지고 리포팅이 다 나왔던 종목입니다. 뭐 아침에 다 올려드린 거고, RFIC도 컵데이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뭐 내년도 전망치, 뭐 성장치 올려드린 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현재 증권 쪽 관련돼서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게 IT 빅 사이클이 현재 언제 도래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지점이 맞느냐, 그리고 왜 그런 쪽으로 수급이 가느냐 라는 내용인데, 그게 왜 그러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유들, 그런 리포팅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좀 오늘 재미난 제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구 건조증 관련된 시장 쪽에 대한 대략적인 거하고, 요즘 뭐 바이오 쪽에 좀 수급이 많이 받고 있는 한올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G3BNT 좀 비교를 좀 해드리고, 나머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천천히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했던 것부터 좀 정리를 쭉 해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올리패스가 15% 7% 이상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아침에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라는 거였죠. 조금 화면을 좀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7시 전에 이제 장전 전망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금투 KMW 뭐 목표 주가는 10만원 그대로다. 연말 이후부터는 급등을 한다. 좀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탑픽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미증시 쪽인데, 이제 지금 현재는 미리 지금 현재 협상이 완결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잠재적인 타결 가능성을 미리 즐기는 모습이다 라고 제가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주도주는 물론 IT 섹터다. 그래서 뉴욕 상승의 랠리를 이제 주도하는 쪽이고, 관련되고 있는 반도체 칩 쪽에 엔비디아가 4%, 그 다음에 인텔, 애플, 아마존이 2%대 이렇게 좀 올라간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1.54, SK하이닉스가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2%는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장세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 다 매도입니다. 매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조금 이슈가 있는 쪽에 이제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뭐 HLB가 지금 현재 1.8 정도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머지 종목 하나도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시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만 뭐 저희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큰 종목들은 지금 다 올랐습니다. 올리패스, 다산네트워크, 그 다음에 올랐었고, 그 다음에 올리패스가 15%죠. 비중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 오늘 RFHIC가 조정받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KMW는 장중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고 지금 현재의 양매수 종목에 어제 이제 KMW, RFH, 올리패스, 레구캠 바이오죠. 지금 현재의 뭐 가장 잘 올라가는 게 올리패스입니다. 10% 이상이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향후에 현금 15% 정도는 비중 확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 말 서명 완전히 종결이 될 때까지는 현 포지셔닝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중 계속적으로 확대를 했죠. 그런 게 이제 좀 맞아떨어진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다리는 게 참 힘든데 잘 참으셨습니다. 잘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좀 칭찬을 해주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빠지고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을 때 수익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죠. 그것들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종목들은 놔두면 알아서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올리패스 오늘 조금 지금 현재의 종목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자, 올리패스 지금 현재의 화면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올리패스가 여러분들은 아마 좀 잊고 계실 건데 9월 20일 날 기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자기들이 원한 금액이 원래는 37,000원에 45,000원대였죠. 근데 이제 뭐 2만원 최고 뭐 낮은 금액이 18,000원대. 그래서 제가 하방 튼튼하다라고 그래서 19,000원 이하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 높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2만원 좀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급등이 되는데, 일봉으로 보더라도 뭐 시그널은 다 떠 있는 상황인 거고, 올리패스 자체가 뭐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내년에 올리패스가 좀 재미난 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IR 옛날에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갔을 때 이 보이시나요? 좀 더 가까이가 안 되는구나. 뭐 하여튼 뭐 이랬는데 내년에 파이프라인에 이제 임상 1상부터 이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한 5개가 됩니다. 올리패스는.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이제 내년 영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쪽인데 임상 1상. 이쪽이 이제 만성 통증 쪽입니다. 피하 주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가 경과되면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들어가는 게 안구 점막액 뭐 이런 쪽인데, 동물 효능은 뭐 일정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20년 초에 전 임상 평가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관련돼 가지고 20년 초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고형암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내년에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오늘 왜 이런 급등을 이뤘을까요? 라는 이제 뭐 의문이 있을 수도 있죠. 뭐 IR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은 올리패스 부분을 가장 재밌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R&A 쪽에 이제 종목들하고 좀 비교를 하면 재밌는데, 제가 전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3월에 방송할 때 셀리버리를 제일 먼저 건드렸죠. 그때에 이제 셀리버리가 이제 쭉 가다가 2월 달부터 이렇게 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2월 달에 어떤 일이 셀리버리 있었느냐? 보이예수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셀리버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어제 있었냐면은 11월 25일 날 12 전환이 약 10만 주 정도가 있었는데 뭐 행사 가격 14,000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일단은 12가 전환되고 나름대로 뭐 별 영향이 없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끝나자마자 오늘 26일입니다. 바로 상승이 7%까지 됐다. 라는 것들은 일단은 향후에 나올 만한 시비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가야 되는 종목들이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는 자기들이 봐도 37,000원에 45,000원 기본적으로 상장될 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리버리 제일 먼저에 갔을 때에 그때의 셀리버리가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시총이 이 정도 돼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 시총이 그때 이제 2천억이 좀 채 안 될 때였습니다. 무조건 4천억 갑니다라고 해서 4월 달에 3월 달에 이렇게 한 달 만에도 한 80% 90% 올라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5월 6일 날 전 종목 매도 바이오 쪽에 이제 악재가 발생해서 전 종목 매도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은 좀 피해 갔던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미국 쪽 바이오가 살아나가는 6월 7월 정도 쪽에 쭉 급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셀리버리 지금 현재 뭐 일상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동물 실험 쪽이나 이런 쪽에 뭐 라이센스 아웃 쪽에 있는 가능성들이 더 크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됐다.
요 근래는 뭐 부상을 입은 경주마가 뭐 주사를 맞았더니 뭐 좋아졌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RNA 쪽에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큰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바이오도 5G나 뭐 아니면은 뭐 폴더블 폰 뭐 관련되는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의 트렌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국적 회사들하고 같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되는 거나 아니면은 인수합병이 되는 것들이 뭐였다? RNA 쪽에 금액이 컸다. 그것들의 핵심적인 뭐였다? RNA 쪽이었다 라는 것들인 거죠. 그런 쪽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러한 성장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올리패스는 지금 현재 뭐 7%지만 뭐 시작이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오르면은 크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지금 CAMW하고 RFHIC인데, 요거는 아침에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좀 있는 부분인데, 뭐 크게 뭐 변동사항이 그렇게 없습니다. 뭐 KMW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지만 뭐 목표 금액은 그대로 10만원 유지되고, 올해 말부터는 잘 간다 라는 게 이제 하나금투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뭐 내년에 뭐 성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관련돼서 성장성은 제가 따로 종목별로 해서 요약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되는 부분만 조금 해결되면 뭐 연말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전부 다 통신사 쪽에 캐퍼시티가 다 발표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영은 바로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또 하나는 KMW나 RFH 대장주가 갈 때에 나머지 종목들이 좀 갈 수가 있다 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리고 오늘 하루 좀 이제 올라왔던 것들이 뭐냐면은 RFHIC인데 뭐 기관 투자자 대상 콥데이 라고 이제 조금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은 요약드리면은 그렇습니다. 2020년 성장성은 넘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4분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매출액이 256에 영업이익 45, 3Q가 마이너스 적자였죠. 그 부분에 이제 4분기부터 반등이 된다 라는 거고, 그 이유는 하웨이 4G 물량 재개가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 하향하지만은 지금 현재 성장성은 가장 국내 5G 부품 장비 중에서 가장 높다 라는 거고, 그 이유는 중국 4G 양 트랜지스터 공급이 뭐 견조하고, 일본 그 다음에 인도 쪽 트랜지스터 공급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리고 신규 고객사인 노키아 쪽의 매출이 견고한 그런 성장의 주요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가지고 계시는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내용인 거고, 뭐 다산이나 아니면 RF텍은 언제 가나요? 뭐 큰 놈들이 가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RF텍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다만 이제 큰 데서 건들지를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궁무진하다 라는 거고, 두 번째 RF텍은 필러 쪽에 있는 새로운 그런 쪽에 신사업 동력이 추가적으로 돼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T 빅 사이클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이거는 크게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냥 쭉 그냥 훑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미국 쪽에 이제 큰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IT 뭐 이런 종목들이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제도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금투에서도 뭐 이렇게 IT 빅 사이클을 확신한 세 가지 이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5G 상용화 진척에 따른 디바이스 교체 수요 자극 및 연계된 첨단 산업 캐퍼시티가 확대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G 없으면은 IT 빅 사이클도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G2 미국 중국입니다. 기술 분쟁 소강 상태 진입, 지연된 수요의 정상화,
부분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반등. 반도체 쪽도 내년 1분기 쪽 이제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저희의 한국의 GDP도 지금 현재 뭐 2점 몇 퍼센트 상향으로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IT 산업 재평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리거다. 그래서 뭐 나스닥 플랫폼이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에 집중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계속 내려가면 결국은 5G다. 5G가 글로벌 주식시장 핵심 투자 테마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5G 하나, 전망 좋은 건 아는데 왜 안 가냐, 그냥 시간 놔두면 갑니다. 그게 20년 뭐 가는 거고, 그 다음 22년 가는 거고, 23년이 최대라고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주식 어느 정도 오르면 팔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22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9년 말에 주식이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수익이 뭐 50% 이상, 뭐 70%, 80% 가는 게 20년입니다 라고 했던 거고, 거기서 성장률이 50%, 40% 이상 되는 사업이니까, 산업이기 때문에 21년, 22년까지도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배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못 기다린다. 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배 이상 가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뭐냐면 올해 말부터 내년 해서 뭐 기관 투자자들 쭉 해서 성장 가능성 가장 좋은 거, 수익 좋은 거 쭉 해서 가져와 봐 이러면은 지금 다 뭐 포트에 포함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뭐 5G의 도래가 돼서 쭉 올라간다 라는 거고, 빅사이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영 주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내용 읽어 보시면 됩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게 20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핵심도 5입니다. 5G인 거고, 자,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어땠느냐, 4G 들어올 때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 스마트폰 영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캐퍼시티가 쭉 내려가고 데이터 센터가 올라갈 때 주가가 쭉 이만큼 올라가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20년, 21년은 뭐냐? 5G 쪽의 성장률 때문에 또 전년에 했던 12년에 14년에 올라갔던 거, 16에서 18년에 올라갔던 거, 이런 것들이 20년에서 23년까지 올라간다 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역행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올리패스 비중 5% 늘리세요 그랬더니 레고캠 바이오 5% 늘리시고 하시는 분인데, 결국은 지금 시간 지나고 나면 올리패스가 가장 낫죠. 그래서 분석이 빠를 때 뭐 그냥 좋은 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아니면은 설비 투자 뭐 중국 쪽 관련돼서 이렇게 쭉 있는데 19년부터 쭉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5도 마찬가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설비 투자 뭐 다 우상향입니다. 다 우상향인 거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증가치 부분에서 요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19년에 지금 이제 5G 관련해 들어왔어요. 20년에 이 정도 올라가고 21년에 올라가고 22년 정도에 올라가는데 23년도에 맥시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되냐? 22년 정도에 팟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23년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이만큼 되면은 거의 두세 배는 가니까. 자, 그런 정보들 여러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이제 입 아프죠. 계속적으로 뭐 좋다 해도 뭐 그런 거고. 자, 그렇습니다. 자, 캐퍼시티를 볼게요. 지금 한국은 18년부터 쭉 해서 19년까지 올라갔을 때 KMW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주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소폭 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고, 중국은 아직 시작 안 했죠. 시작한 게 요번 연도 말인 겁니다. 자, 이번 연도 말에부터 시작해서 쭉 20년 초 중반까지 간다 라는 거고, 미국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20년 중반 6월입니다. 주파수 경매를 하고 난 다음 시점부터 쭉 캐퍼시티가 늘어난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럼 중국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미국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여기서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돼서 결론적으로 뭐다? 뭐 그냥 결론은 트렌드는 IT 빅사이클이 도래하는 거에 5G가
대세기 때문에 그런 종목 잘 가지고 있으면 돈 번다라는 거고, 미국 증시의 핵심도 그런 쪽이다. 그래서 반도체와 뭐 그 다음에 5G 관련되는 종목들은 무조건 챙겨가시라 라가 결론이고 핵심인 겁니다. 자, 뭐 그렇게 말씀을 다 드린 거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언제 가요 그랬는데 벌써 지금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뭐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시고 파신 분들은 지금 뭐 땅을 짚고 좀 후회하시겠죠.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이제는 제가 일일이 뭐 알아서 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 뭐 가실 분들은 가시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그 부분까지는 이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무조건 달린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가 이제는 이제 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 잘 맞추신 분들은 행복하실 거고,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뭐 왜 내 종목이 자꾸 떨어지지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린다고 그랬죠. 안구 건조증 관련되는 거. 재밌는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흐름을 좀 읽으셔야 되니까. 자, 한올바이오 파마, 한올바이오죠.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년, 죄송합니다. 그 12월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뭐 안구 건조증인 거고, 안구 건조증이 갈수록 이제 시장은 확대가 되죠. 영양인자가 핸드폰, 컴퓨터, 미세먼지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이제 전 세계 지금 현재 환자가 한 3억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17%밖에 안 됩니다. 그건 부자 나라에서는 많이 하는 거고, 뭐 가난한 나라에서는 뭐 눈 좀 안 보이는 거 어때? 뭐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그런 거고, 17년 기존에 4조 원이니까 지금 더 올라가는 거죠. 연 평균 7% 정도가 되는 거고, 27년에 7조 원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해외는 뭐였냐? 지난 10년간의 그 레스타시스하고 자이트라,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시장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엘러간이나 샤이어 뭐 이런 쪽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한올바이오가 인상 상상 결과를 발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는 게 좋은데, 일봉을 쭉 볼게요. 일봉을 쭉 보면은 쭉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쭉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가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 8월부터 쭉 해서 우상했다가 다시 한번 고점 치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일단은 기관 외국인 양매수 종목입니다. 양매수 종목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 올해 12월에 발표하는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데, 요것과 또 재밌는 종목, 비슷한 종목이 뭐냐면은 내년 6월에 안구 건조증 관련돼서 임상 3상이 완료되는 G3 BNT가 같이 따라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외국인 기관 똑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차트는 이렇게 되는데, 왜 비슷한 측면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한올바이오가 이제 12월에 만약 이게 성공하면 안구 건조증 관련돼서 한국에서 임상 3상 관련돼 가지고 성공하는 종목들이 있네? 라고 하면 같이 그 관련되는 종목으로 G3 BNT가 같이 받을 수가 있고, 한올바이오가 12월에 만약에 임상 실패하면 남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더 영향력 있는 거죠. G3 BNT. G3 BNT는 뭐 조금 뭐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나름대로 학회 쪽에서 이제 재밌는 게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금년 6월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가장 임상 3상으로서, 일단은 뭐 가장 가시적이고 뭐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이제 G3 BNT가 이제 뽑혔던 거고, 임상 3상 관련돼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 쭉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인가 800명 정도 가지고 이제 뭐 할 것 같은데, 투약은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안구 건조증이라서. 그래서 이제 위약 대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말진 25구, 259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에 약효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뭐 글로벌 데이터
라는 분석 기관에서 금년 6월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어쨌든 간에 한올바이오가 임상 3상 12월에 하면 대박인 거고 그 관련되는 G3 BNT도 같이 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양매수 이틀째로 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기관 외국인 두 종목 다 또 비슷한 게 외국인 기관 종목들입니다. 뭐 개인 매수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G3 BNT도 기관이 지금 현재 주포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도 기간이 주포네요. 지금 현재 상으로. 그래서 차트 보시면 좀 재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의도 증권가의 그런 두 가지 종목들이 조금 재밌는 화제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요즘 바이오 측면에서 요렇게 수급이 붙고 외국인들이 붙는구나. 지금 현재 오늘 다 그렇게 바이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올바이오 2.7, G3 1.2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패스 포함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것들 계속 말씀드린 거고 올리패스는 외국인 제가 올리패스는 외국인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는 어제 5점 몇 %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그냥 쫓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직폰 거고 레고캠 바이오는 재미난 거는 요번에 이제 브릿지 바이오가 이제 12월에 상장합니다. 연내 상장으로 되는데 취득 금액의 이제 지분이 한 18억 정도가 있는데 한 5배 정도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90억에서 한 몇백억 정도가 되는 게 추가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년에 3, 4분기부터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상패들 위험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동극정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파이프라인 짱짱합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주 관련돼서 제가 한 6개, 7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시총이 그렇게 작으면서도 포함되어 있는 게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은 승자다 라는 측면인 거고 그 다음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그거에 대해서 다 따라갈 수가 없죠 개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좋은 종목에 투자하셨으면 길게 보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빨리 안 오르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샀는데 일주일 지나고 왜 안 오르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2, 3년 지나면은 좋은 종목들이나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은 다 그냥 프리미엄 얹어서 잘 돈 주고 사게 돼 있습니다. 전망치 좋은 것들 있으면은 다 기관들, 외국인들 알아서 그냥 사 갑니다. 나중에는 물량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주고도 더 사죠. 그러는 시기가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들고 가시면 이득이 생긴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행복하셔도 됩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본업에 충실하시고 오늘도 올리패스 많이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 기대만큼 안 오랐지만은 그래도 수급들 다 들어오는 거 행복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변동사항 없고 향후 전망도 내년 다 좋습니다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전망치로 5G를 이렇게 순위를 따지면 1번이 RFHIC 그 다음에 2번이 HFR 그 다음에 프론트홀 쪽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KMW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RF텍은 왜 빠지나요? 이런데 그 부분은 이제 아직 그 비교하는 군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RF텍은 내년에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KDDI 물량이 풀려야지만이 한 450억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망들이나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거고 좋은 종목들 다 말씀드린 거고 오늘 시장 양 코스피 코스닥 한
0.5% 정도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의 대장주 요거 상승 말고는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다. 그런 부분에서도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확확 오르는 종목들은 여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결국은 따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시장이 반등되는데 안 오른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빠진다 문제가 있죠. 아무튼 오늘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즐거운 점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